아빠, 그 술 마시면 안 돼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영희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빠, 지금 당장 그 술병을 치워요. 손도 대지 마시고요. 제발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은 가을 저녁,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기와집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아직 덜 마른 배추들이 줄지어 널려 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죠. 가을바람이 살짝 차가워진 요즘, 이런 따뜻한 집의 정취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김용석 씨는 올해 67, 5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농사일이 서툴러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제법 농부다운 모습이 되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생기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만큼은 도시에 있을 때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도시에서 사는 둘째 아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거든요. 아버지, 이 배추 정말 잘 키우셨네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싱싱해 보여요. 크기도 엄청 크고요. 며느리 은주 씨가 마당에 널린 배추를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은주에게는 이렇게 직접 기른 채소들이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거든요. 용석 씨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해 날씨가 좋아서 배추가 제법 잘 됐어. 비도 적당히 오고 햇볕도 좋고 말이야. 김장철이니까 가져가서 김치 담가 먹어라.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자신이 직접 기른 배추를 자랑하는 용석 씨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 회사원으로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었어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봐서 이렇게 큰 배추를 길러내는 일이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거든요. 부엌에서는 아내 정순 씨가 분주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5살의 정순 씨는 아직도 손이 빠르고 요리 솜씨가 일품이었죠. 특히 오늘은 아들 가족이 왔으니 정성을 더욱 들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에는 용석 씨가 기른 호박과 양파, 대파를 듬뿍 넣었고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까지 정순 씨의 손길이 닿으면 평범한 재료도 특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걸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며느리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정순 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너는 아이들이나 잘 챙겨라. 오랜만에 왔는데 쉬어야지. 나는 이런 일이 좋아. 가족들을 위해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정순 씨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민수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 아이들 교육 문제, 요즘 경기 이야기까지. 평소보다 말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에 민수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시에 있을 때는 항상 바빠서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고향에 내려온 후로는 아버지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은 정기적으로 다니시고 계시죠?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걱정 마라. 농사일하면서 몸도 많이 좋아졌어. 도시에 있을 때는 운동할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거 어때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용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아. 공기도 맑고 텃밭도 있고 이웃들도 다 착하고 말이야. 도시는 너무 복잡해서 못 살겠더라고. 사람들이 다들 바쁘게 살고 인정도 메말랐잖아. 여기서는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도 갖다 주고 나도 채소 많이 날 때는 나눠주고 그래. 9살 손자 준호와 7살 손녀 지은이는 마당에서 뛰어놀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마음껏 뛸 곳이 없었는데 할아버지 집 넓은 마당에서는 실컷 놀 수 있어서 신이 났거든요. 특히 감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감을 주워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천진난만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감나무에서 감 따도 돼요?
너무 높은 데 있어서 못 따겠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래. 할아버지가 따줄게. 많이 따서 먹어라. 오래감이 정말 달아. 농약도 안 쳤으니까 껍질째 먹어도 돼. 용석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손주들이 자신이 기른 과일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상이 차려지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정순 씨가 끓인 된장찌개는 정말 구수했고 용석 씨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만든 반찬들은 싱싱하고 맛있었어요. 도시에서 사 먹던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손맛은 못 따라가네요. 집에서 끓여도 이 맛이 안 나던데 비결이 뭐예요? 은주 씨가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정순 씨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별거 아닌데 뭘. 된장을 직접 담그고 야채도 싱싱한 걸 쓰고 정성을 들이는 게 비결이지. 많이 먹어라. 아들 민수도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역시 손맛은 못 따라가요.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예요. 용석 씨는 기분이 좋아져서 허허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특별히 술 한잔 하자.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좋은 술이 있어. 부엌 찬장에서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좋은 술을 꺼내오는 용석 씨. 그 술병을 보자 민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 이 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셨던 거죠? 응, 특별한 날에 마시려고 아껴뒀어. 오늘 같은 날 말이야. 용석 씨는 술잔을 준비하며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앉으니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다정한 말소리, 아내의 분주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건배할까?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다 모인 걸 축하해서. 용석 씨가 술잔을 들어 올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용석 씨는 잠깐 멈칫하며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딸 영희라고 표시되어 있었죠. 여보세요, 영희야? 용석 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딸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 술 마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용석 씨는 깜짝 놀라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순간 식탁 위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갑자기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민수 씨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서 있었고 은주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감지하고는 조용히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정순 씨는 부엌에서 나와 남편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용석 씨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딸의 목소리는 더욱 간절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그 술병을 치워요. 손도 대지 마시고요. 제발, 제발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흐느끼는 소리에 용석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한순간에 술병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소중한 술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불길하고 위험한 물건처럼 보였어요. 마치 독사가 따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용석 씨는 들고 있던 술잔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영희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급하게 구는 거야? 용석 씨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소리치는 데는 분명 심각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그 술이 정말 아빠가 사신 거 맞아요? 언제, 어디서 사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세요? 영희가 다급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나왔어요. 용석 씨는 잠깐 생각해봤어요. 응, 그게 언제였지? 어디서 샀더라? 사실 용석 씨는 그 술을 언제 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특히 요즘에는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가 지난번에 사다 드린 술 아니에요? 저번 추석 때 좋은 술이 있다고 해서 가져왔던.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용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샀는데. 아, 맞다. 동네 슈퍼에서 샀지. 김 사장한테서. 그래, 김 사장이 좋은 술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아빠, 저 방금 전에 김 사장님께 직접 전화해봤어요. 김 사장님이 그러는데 아빠가 그런 술을 사신 적이 없대요. 최근 몇 달 동안 아빠가 술을 사신 적도 없고 아예 그런 브랜드의 술을 가게에서 팔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정순 씨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그럼 그 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가져다 놓은 거야? 용석 씨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게 나도 모르겠어. 분명히 내가 샀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로 자신이 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왜 이 술을 집에 가져다 놓은 걸까요? 민수 씨가 술병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이 술. 라벨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뭔가 나중에 붙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자리가 들뜨고 있어요. 은주 씨도 가까이 와서 술병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정말 그러네요. 라벨 가장자리가 들뜨고 글씨도 좀 번진 것 같고 그리고 병목 부분도 뭔가 이상해요.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 지금 급하게 인터넷으로 조사해보고 있는데요.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독이 든 술을 만들어서 남의 집에 몰래 두고 간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독이 든 술? 용석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네, 아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 김 사장님께 확인해 보니까 정말 아빠가 사신 술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 일부러 우리 집에 가져다 놓은 거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민수 씨가 술병을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이거 정말 이상해요. 병 바닥을 보세요. 작은 구멍이 있고 뭔가 다시 봉이 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냄새. 평상시 술 냄새와 달라요. 그럼 정말로 누군가 이 술에 뭔가를 넣었다는 거야? 정순 씨의 목소리가 공포에 떨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무서운 짓을? 영희가 전화로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술은 절대 만지지 마시고 아무도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용석 씨는 술병을 멀리 밀어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을? 마을에서는 모두들 친하게 지냈는데 자신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갑자기 용석 씨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최근에 땅 문제로 큰아들과 크게 다투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상속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었죠. 하지만 설마 자신의 친아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는 없겠죠? 아빠, 혹시 누군가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분 열쇠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집 안 상황을 잘 아는 사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석 씨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봤어요.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딸. 하지만 설마 가족 중에 민수 씨가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형이 최근에 집에 온 적 있나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용석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큰아들 말이냐? 왜 갑자기 큰아들 얘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습니다. 민수 씨의 질문에 용석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큰아들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실 며칠 전에 큰아들 성우와 크게 다퉜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땅 분할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었죠. 형이요? 민수 씨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형이 최근에 여기 왔었나요? 용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주일 전쯤에 왔었지. 땅 얘기하러.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순 씨가 남편 옆으로 가서 앉으며 말했어요. 그때 성우가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잖아. 아버지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고. 엄마, 형이 뭐 때문에 화를 냈는데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과 아버지가 싸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용석 씨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땅 때문이야. 내가 이 집과 텃밭을 너희 둘한테 반반씩 물려주겠다고 했더니 성우가 화를 내더라고. 자기가 큰아들인데 왜 동생이랑 똑같이 나눠주냐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요즘 세상에 장남이라고 다 가져가는 게 어디 있냐고. 너희 둘 다 내 아들인데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맞다고. 용석 씨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정순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버지 사업 도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수는 공부만 하고 돈 한 푼 안 보탰으면서 똑같이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민수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형이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응. 용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말도 했어. 내가 편애한다고, 동생만 예뻐한다고. 심지어는 용석 씨가 말을 멈췄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민수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 정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신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영희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민수 씨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형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래. 그때 성우 얼굴을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 눈이 완전히 변해 있더라고. 용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그때 형이 뭘 가져왔거나 뭘 두고 간 건 없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용석 씨가 생각해 보려 할 때 정순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맞다. 그때 성우가 술을 가져왔었지. 화해하자면서 좋은 술을 가져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술병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그 술병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술이 그때 형이 가져온. 맞아. 그게 그 술이야. 정순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가 미안하다고 화해하자고 하면서 가져온 술이야. 영희가 전화로 외쳤습니다. 그럼 정말로 오빠가 아버지를. 용석 씨는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이, 내 친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민수 씨가 아버지를 달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은주 씨가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놀게 할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정순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엄마,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아버지가 그 술을 사신 게 아니라고 확실해졌잖아요. 그리고 형이 가져온 술이라고 하시고. 민수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그 술을 증거로 보존해야 해요. 하지만 용석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경찰은 안 돼.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아버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아버지 목숨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민수 씨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성호도 내 아들이라고. 용석 씨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민수 씨는 술병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바닥에 뭔가 하얀 가루가 있어요. 그리고 이 냄새. 정말 이상해요. 정순 씨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 냄새 평소 술 냄새가 아니야. 뭔가 쓴 냄새가 나. 영희가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오빠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더 교묘한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용석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정순 씨가 남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한 게 뭐가 잘못이야. 성호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민수 씨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형을 직접 만나서 따져봐야겠어요. 정말로 그런 짓을 했는지. 위험해, 민수야. 만약 정말로 성호가 그런 짓을 했다면 너한테도 해를 가할 수 있어. 정순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오빠, 혼자 가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오빠도 땅을 나눠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용석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성호한테 전화해 볼게.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어.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형이 증거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어요. 민수 씨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용석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야. 직접 물어보고 싶어. 정말로 내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정순 씨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충격받지 마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용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용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큰아들 성호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과연 이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만약 정말로 성호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면 이 전화로 모든 것이 들통날 텐데. 아버지, 정말 전화하실 거예요? 민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해야 해. 내 아들인데 직접 확인해 봐야지. 용석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해주세요. 저도 들어야 해요. 그리고 녹음도 해둬야겠어요. 정순 씨가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여보,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말아요. 일단 자연스럽게 얘기해보고. 용석 씨는 깊은 숨을 쉬고 성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딘지 조금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성호야, 지금 뭐 하고 있니? 용석 씨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어요.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성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수 씨와 영희, 정순 씨는 모두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아, 별일 아니고. 그저께 내가 가져다 준 술말인데. 용석 씨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성호가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술이요? 그게 왜요? 성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응, 그 술이 정말 좋은 술이더라고. 어디서 샀니? 용석 씨가 계속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성호가 조금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가 아버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뭔가 이상해요. 형이 평소랑 달라요. 용석 씨는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래. 나도 그런 좋은 술 사고 싶어서. 아버지, 왜 갑자기 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용석 씨의 팔을 살짝 꼬집으며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용석 씨는 이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호야, 너 혹시 그 술에 뭔가 넣은 거 아니니? 용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그 침묵이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성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성호야, 솔직히 말해.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용석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아버지한테 해를 끼치겠어요? 성우가 부인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민수 씨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형, 나야. 민수. 형이 그 술을 어디서 샀는지 말해봐. 민수, 너도 거기 있어? 왜 다들 나를 의심하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오빠, 저예요. 영희. 우리가 김 사장님께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가 그런 술을 사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는 아예 그런 술을 팔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자 성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게 김 사장한테 확인했다고? 응, 확인했어. 그럼 그 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온 거지? 용석 씨가 다그쳤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우야, 지금 웃을 상황이야? 내가 가져온 술에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정순 씨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독이라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성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민수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그 술병을 자세히 살펴봤어. 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고 다시 봉이 난 흔적이 있어. 그리고 냄새도 이상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성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용석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성우야, 정말로 내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부인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아무리 딱 문제로 화가 났어도 어떻게 아버지를. 영희야, 너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는 정말로. 성우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순 씨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가 그날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정말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성우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그럼 술에 독 넣는 것도 화가 나서 한 짓이야? 민수 씨가 분노했습니다. 용석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우야, 아버지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니? 아버지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아버지 사업 도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성우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도 되는 거야? 영희가 분노했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흐느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인정할게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성우가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로 내가. 용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제가 그 술에 쥐약을 넣었어요. 성우가 고백했습니다. 정순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민수 씨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형, 어떻게 그런 짓을. 영희는 전화 너머로 울부짖었어요.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용석 씨는 마치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그것도 큰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런 짓을 했니? 용석 씨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성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명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성우의 고백을 들은 후 거실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석 씨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자신의 친아들이, 그것도 첫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용석 씨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야? 전화 너머로 성우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 저도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정순 씨는 남편 옆에서 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가, 내가 젖 먹여 키운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민수 씨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형, 정말 미쳤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짓을 어떻게 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민수야, 너는 몰라. 너는 아버지가 얼마나 나만 미워했는지 몰라. 성우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절규했어요. 오빠, 그게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짓은. 영희야, 너도 민수 편이구나. 너희들은 다 아버지한테 사랑받았으니까 내 심정을 모르지. 성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용석 씨는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어요. 성우야, 아버지가 언제 너만 미워했다고 그래. 너도 내 소중한 아들인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항상 민수만 예뻐했잖아요. 민수는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고 나는 사업 도와준다고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성우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민수 씨가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형, 그게 아니야. 아버지는 형도 똑같이 사랑하셨어. 그리고 땅도 반반씩 나눠주시려고 했잖아. 반반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아버지 사업 도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대학 다니면서 편하게 살았잖아. 성우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정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민수 얘기만 하고 민수 자랑만 하고. 나는 뭐예요? 나는 투명인간이에요? 성우가 울부짖었습니다. 용석 씨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우의 말을 들으니 자신도 모르게 성우를 소홀히 대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뻐했던 것, 성우가 사업을 도와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성우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용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더욱 격분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 늦었다고요. 영희가 전화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서운해도.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 성우가 절규했습니다. 민수 씨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형이 외로웠다고? 형은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잖아. 나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게 외로움이야? 너는 자유롭게 살았잖아. 나는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사업 실패하면 욕먹고 성공하면 당연하다는 식으로.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순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사랑했다고. 사랑이요? 그럼 왜 항상 민수 얘기만 했어요? 민수가 결혼할 때는 그렇게 기뻐하시더니 제가 결혼할 때는 별로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성우가 원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용석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우의 말이 일부는 맞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민수를 더 예뻐했던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착했고 공부도 잘했고 성우는 사업 때문에 바빠서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성우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용석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저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민수 씨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형, 그럼 정말로 아버지가 그 술을 마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야. 그건. 성우가 말을 멈췄어요. 사실 그는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쥐약을 얼마나 넣었어요? 정말로 사람이 죽을 만큼? 성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넣었어요. 정순 씨가 비명을 질렀어요. 성우야,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야?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화가 나서. 성우가 흐느꼈습니다. 용석 씨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성우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그것도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성우야,
내가 정말로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니? 용석 씨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미워했어요. 정말로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우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걸 어떻게 할 거냐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성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경찰에 자수해야 해요. 살인 미수잖아요. 이건 자수라고? 내가 감옥에 가라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공포에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영희가 분노했습니다. 정순 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성우가. 우리 큰아들이. 용석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성우야. 용석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니? 후회해요. 정말로 후회해요, 아버지. 성우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으니까요. 성우의 후회 섞인 목소리를 들은 용석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민수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형, 지금 후회해서 뭐해? 이미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 민수야, 제발. 성우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이라니? 형이 아버지한테 제발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민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영희가 전화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들, 싸우지 마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정순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정말로 아버지를 죽일 생각이었니? 아니면 그냥 아프게만 하려고 한 거니? 전화 너머로 성우의 긴 한숨이 들렸어요. 엄마,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 민수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형, 정말 미쳤어. 용석 씨가 손을 들어 민수를 제지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지금 흥분해봤자 소용없어.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형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민수 씨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용석 씨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침착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영희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친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 그것도 살인미수로. 정순 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요? 성우도 우리 아들인데. 엄마,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성우가 전화로 간청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나도 후회하고 있어. 정말로 미안해. 오빠, 미안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나요?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 그 술을 마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형을 용서할 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민수야. 정순 씨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형제잖아. 형제라고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해요? 민수 씨가 분노했습니다. 용석 씨는 술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작은 병 안에 들어있던 독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다니. 그리고 그 독을 넣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첫째 아들이라니. 성우야. 용석 씨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후회한다면 스스로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전화 너머로 성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제발,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라고? 무슨 기회? 용석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무슨 기회를 줘?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할 기회를, 제대로 사과할 기회를.
성우가 흐느꼈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오빠 용서받고 싶으면 제대로 책임져야죠. 경찰에 자수하고 법적으로 처벌받고. 영희야,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 아이들은? 아내는? 성우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형이 그런 짓 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죠. 정순 씨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이 왜 이래? 왜 서로 이렇게 미워해? 용석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성우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했으니까. 아버지, 그래도 형이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민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제안했습니다. 일단 오빠가 직접 내려와서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하자. 성우야, 너 지금 당장 내려와라. 용석 씨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지금 내려가요? 성우가 당황했습니다. 응. 지금 당장. 그리고 내가 한 짓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 용석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차로 내려갈게요. 형, 혼자 오면 안 돼요. 형수님도 같이 오세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왜? 성우가 물었습니다. 형이 또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요. 증인이 필요해요. 민수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정순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야, 운전 조심해서 와라. 아무리 그래도 다치면 안 되잖아. 엄마, 감사해요. 성우의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형, 와서 제대로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용석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정순 씨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성우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지. 용석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민수 씨가 술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술병은 어떻게 할까요? 증거로 보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어. 경찰이 와서 조사할 때까지. 용석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정순 씨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용석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성우가 와서 어떻게 사과하는지, 정말로 뉘우치는지 보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성우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이 시간은 걸릴 테니까. 용석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재워야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은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는 거 보고 무서워해요. 정순 씨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아이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자.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용석 씨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성우가 와서 어떤 말을 할까요?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들켜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것일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이 가족에게는 큰 상처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용석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정순 씨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고 영희는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도착한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곧 이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들어와. 용석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우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성우의 아내 미경 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성우의 얼굴은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미경 씨도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가족들을 둘러보았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어머니의 실망한 표정, 민수의 분노에 찬 얼굴, 영희의 슬픈 눈빛. 모든 것이 자신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 씨도 성호 옆에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순 씨가 며느리를 일으키려 했어요. 미경아, 너는 왜 무릎을 꿇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지만 미경 씨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성우 오빠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몰랐어요. 막았어야 했는데. 민수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형수님은 형이 그런 짓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미경 씨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오늘 성우 오빠한테서 들었어요. 영희가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개 들어요. 아버지 얼굴 보고 사과해요.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용석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쁜 놈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무릎 꿇은 거냐? 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 아버지를,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지를. 성우가 목을 메었습니다. 정순 씨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고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민수 씨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형, 지금 와서 후회해서 뭐해? 아버지가 그 술을 마셨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 알아. 알고 있어. 성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다고. 용석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쳤다고? 그럼 지금은 정신이 돌아온 거냐? 네. 아버지,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깨달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나요? 오빠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살인미수예요. 미경 씨가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성우 오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 형수님, 후회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석 씨는 성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우야, 너 정말로 나를 그렇게 미워했니? 아버지, 미워했어요. 정말 미워했어요. 성우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자신이 더 미워요. 왜 미워했는데? 용석 씨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민수만 자랑스러워했어요. 민수는 공부 잘한다고, 착하다고, 효자라고. 그럼 너는? 용석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업 도와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돈 벌어도 당연하다는 듯이. 성우가 울먹였습니다. 민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형, 그게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돼? 안 돼. 절대 안 돼.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잖아요. 용석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너를 소홀히 대한 게 맞아. 그건 아버지가 잘못했어. 아버지. 성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짓이 용서되는 건 아니야. 용석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정순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성우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는데 당신 성우가 뉘우친다고 해서 내가 죽을 뻔한 게 없던 일이 되나? 용석 씨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로 후회해요? 진심으로? 그래. 정말로 후회해. 내가 미쳤었어.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경찰에 자수할 거예요? 영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말을 못했어요. 미경 씨가 대신 간청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민수 씨가 분노했습니다.
형 아이들을 생각하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생각 안 해도 되나요? 민수야. 정순 씨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계속했어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형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용석 씨는 성호를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성호야, 만약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면 정말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거냐? 네, 절대로,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성호가 간절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낼 거냐? 용석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민수한테도 영희한테도 사과할게요. 정말로 잘해줄게요. 성호가 약속했습니다. 민수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설마 형을 용서하실 건 아니죠? 용석 씨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성호야. 모든 사람이 용석 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가족의 운명이 걸린 순간이었어요. 일어나라. 용석 씨가 말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용석 씨는 일어나서 성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성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리 미워해도, 아무리 실망해도, 너는 내 피를 나눈 아들이야. 성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용석 씨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이었습니다. 용석 씨는 성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인가. 하지만 성호야. 용석 씨가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했어. 용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수 씨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형을 용서하실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 말 끝까지 들어봐. 용석 씨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영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정말이에요? 오빠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데. 용석 씨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들어봐, 너희들. 성호가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됐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 정순 씨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야. 용석 씨가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조건을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어요. 첫째, 이 땅과 집은 이제 민수와 영희 몫이야. 너는 포기해야 해. 용석 씨가 첫 번째 조건을 말했습니다. 성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둘째, 너는 앞으로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적어도 1년 동안은. 용석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경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그건 너무. 미경아, 내 남편이 뭘 했는지 생각해봐. 용석 씨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호가 미경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해. 셋째, 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제대로 치료받고 와야 해. 용석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형이 정말로 변할까요? 민수야,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성호도 변할 수 있을 거야. 용석 씨가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로 경찰에는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용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만약에 성호가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바로 신고할 거야. 성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다시 태어날게요. 말로만 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용석 씨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가 성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성호야,
엄마는 내가 변하기를 정말로 바라. 제발 좋은 사람이 되어줘. 엄마, 죄송해요. 정말로 죄송해요. 성우가 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로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요? 민수야,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야.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 용석 씨가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영희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정말로 변할까요? 성우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형이 정말로 변할게. 너희들한테 잘할게. 제대로 된 형이 될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영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석 씨는 독이 든 술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술은 내가 직접 버릴 거야. 그리고 이 일은 우리 가족끼리만 알고 있자. 미경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성우가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과드릴게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용석 씨는 아들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집에 가서 내 가족들한테 이 일을 말해. 솔직하게 다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해. 네, 아버지.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로 괜찮으실 거예요? 형을 믿으시는 거예요? 믿어야지. 가족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니? 용석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성우와 미경 씨가 집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성우는 마지막으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했습니다. 민수야, 형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진짜 좋은 형이 될게.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직은 형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영희야, 너도 미안해. 형이 정말 잘못했어.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오빠, 정말로 변해야 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성우와 미경 씨가 집을 떠난 후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영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로 잘한 선택이었을까요? 모르겠어, 영희야.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용석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형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용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힘들었죠? 이런 어려운 결정 내리느라고.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자식이 자식을 미워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 용석 씨가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영희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민수 씨도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용석 씨는 독이 든 술병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땅 속에 묻어버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약속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용석 씨는 마을 회관에서 새로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땅과 집을 민수와 영희 공동 명의로 만든 것이었어요. 성우의 몫은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용석 씨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민수 씨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고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전화로 그 소식을 듣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6개월이 지나고 성우는 많이 변한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었어요. 저녁 다시 모인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우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고 민수와 영희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정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석 씨는 이번엔 독이 아닌 따뜻한 차로 건배를 제안했어요. 자, 우리 진짜 화해를 축하해서 건배하자. 모든 가족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직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만 있었습니다. 웃으며 건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네. 용석 씨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가족을 더 사랑하자. 그렇게 이 가족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난장이었습니다.